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실 고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 1에 나오는 파동의 간섭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쓴 자료는 아래 동영상에 링크를 해놓았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면 영상 밑에 연결된 자료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에 쓴 자료는 바로 모든 걸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가 좋으면 구독, 좋아요. 이것은 어떤 사진입니까? 물에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뭔가 동심원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두 파동이 겹치면은 이쪽에서 오는 신호와 이쪽에서 오는 신호가 겹치게 되면은 이런 지점에서는 물결의 진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된 학습 목표는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즉, 오늘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여기 보면 무늬가 나타나죠. 요거 우리 마이켈슨 간섭계입니다. 우리 상대성의 이론에도 나오죠. 마이켈슨 간섭. 요거 실험실에서 간단히 꾸밀 수 있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은 간섭 무늬들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오늘 쉽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파동이 중첩이 될 때, 겹쳤을 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자, 이런 것들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용수철이 이렇게 이쪽에서 흔들어주면 하나의 펄스를 만들 수 있죠. 일시적인 신호를 펄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의 신호는 오른쪽으로 가고, 자, 오른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용수철이나 줄이 만들어 놓은 신호를 왼쪽으로 보냈을 때,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이렇게 신호가 오른쪽으로 갈 때와 여기서는 진폭의 방향이 반대쪽이죠. 우리 보통 이런 걸 위상이 반대다. 위에 것은 위상이라 그러면은 어떤 용수철이나 어떤 줄이든지 운동하는 상태를 표현한 건데, 위상이 같은 방향이면은 위상이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위상이 반대이다. 이렇게. 이 두 신호가 겹치면은 이쪽의 신호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양을 만들겠죠. 또 이쪽의 신호는, 오른쪽에 있는 신호는 이렇게 만들겠지. 자, 근데 둘이가 겹쳐지게 되면은 줄은 한 줄인데 이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이거는 실험실에서 용수철을 흔들면 금방 볼 수 있는 일인데 좀 더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의 신호는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보낼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신호는 왼쪽으로 보낼 것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신호의 펄스의 높이는 10cm 정도.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5cm죠. 자, 둘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자. 자, 지금 겹치려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예측이 중요하죠. 두 신호가 겹쳤을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점은 겹치고 난 다음에 처음의 신호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을 먼저 미리 예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이 맞나 안 맞나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남들이 내 설명을 들었을 때 얼마나 더 설득력 있고 더 그럴듯한가, 이게 더 좋은 이론이 되겠죠. 자, 각자 생각을 해봤습니까?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막 겹치려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것을 살펴보느냐면은 겹치는 순간 말고 겹치기 전과 겹치고 난 후의 모습을, 하나의 펄스의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겹칠 중간에 보지 말고.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의 모습 그대로 가죠. 겹칠 때는 진폭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만 겹치고 난 다음에는 처음의 모습과 그대로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동은 매우 독립성을 갖고 있다.
파동은 독립성을 띠고 있다. 이래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겹치는 순간의 특징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겹치는 순간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줄은 한 줄밖에 없으니까 같은 방향이면은 이 전체 진폭은 같은 방향일 때는 전체 진폭은 각각의 진폭을 여기 진폭과 자, 잠깐만요. 자, 전체 합성 진폭은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겹치고 나면 자기 모양, 처음의 모양 그대로 간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걸 우리는 독립성을 띠고 있다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죠. 옆에 친구도 말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친구와 왼쪽에 있는 친구가 말해서 내 귀에 들어있을 때는 그 합쳐진 진폭이 어떻게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내 귀를 통과한다면 처음에 그 파동의 그 진폭이나 성질 그대로 가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겹칠 때만 서로의 진폭이 더하든가 빼지는 정도지 겹치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다. 서로 독립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겹치고 난 다음에 뭔가 변한다고 하면 내 귀를 통과한 다음에 이상한 소리로 막 바뀌겠죠. 파동은 서로 독립성을 띠고 있다. 이 점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파가 중첩하는데 이제는 한쪽의 파의 진폭이 마이너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만들었을 때, 자, 이럴 때 전체 진폭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가자.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죠. 얼마나 또 그럴듯한 설명인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겹칠 때 진폭은 이제 위상이 반대죠. 한쪽은 위쪽, 한쪽은 아래쪽인데 이때 전체 진폭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빨간 쪽에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는 파와 파란색의 왼쪽으로 가는 파를 봤을 때 이 전체 합성되는 진폭은 자, 전체 합성 진폭은 빨간 거의 요 높이에다가 반대쪽에 걸 차를 해서 그 높이 차이만큼 요만큼 나타나죠. 그래서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자, 먼저 마저 보내보죠. 자, 뭔가 두 파가 겹치기 전이나 자, 겹치기 전이나 지금은 볼 거 없고 겹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양은 전혀 변화가 없죠. 독립적으로 간다. 이걸 아주 눈여겨보고 겹칠 때는 진폭이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두 차이만큼의 그 한쪽 큰 쪽만 남게 된다. 자, 두 파가 겹쳤을 때 자, 이거 빨간색의 파가 오른쪽으로 가고 파란색이 왼쪽으로 간다 했을 때 이런 지점에서 합성 진폭은 자, 빨간 것의 진폭을 우리 한 특징적인 지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 Y1이라고 하고, 자, 여기 왼쪽으로 가는 요 파를 Y2라고 했을 때, 전체 합성 진폭은 어떻게 되느냐? 같은 방향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만큼 요 위에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전체 진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Y는 각각의 진폭을 더한 것과 같다. 자, 근데 위상의 반대, 한쪽은 플러스 쪽이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갔을 때, 자, 이럴 때 전체 진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 자, 이럴 때 요거를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Y1이라 했죠. 자, 여기에 파란색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 지점에서 높이는 요거 Y2죠. 자, 이랬을 때 전체 합성 진폭은 위상이 반대이다 하더라도 한쪽을 플러스로 놓으면은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은 한쪽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아까 그 무슨 말인지 알죠? y1 빼기 y2 돼서 차이를 내서 여기서 요만큼을 빼주면은 자, 여기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걸 빼주니까 결국 요게 전체 합성 진폭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하면 되고 반대일 때는 더하는데 한쪽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은 거기 반대되는 부분만 빼주면 된다. 요만큼의 마이너스 부분을 여기서 빼주면은 요게 전체 합성 진폭이 된다 이 말이죠. 요게 y가 되겠죠. y.
그래서 Y1에서 Y2의 차이만큼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두 파가 중첩이 되었을 때 같은 방향이면은 더 신호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위상이 반대일 때는 한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는 그 차이만큼이 되니까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파동의 중첩이 될 때의 특징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첩이 될 때 각각의 합성파의 전체 어떤 변이는 각각의 변이의 합과 같은데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 반대일 때는 그 차이만큼만 빼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파동이 중첩이 될 때, 자, 이쪽에 우리 보통 물결파를 만들었을 때 높게 불룩 솟은 부분을 우리 마루라고 보통 말하죠. 그 다음에 쑥 내려간 부분을 뭐라 하죠? 골이라고 말하죠. 이게 동심원의 물결을 만들었을 때 마루골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 보통 옛날에 어른들이 여름에 더울 때는 등마루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느라, 이 마루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곳을 말하죠. 골은 쑥 빠져내려는 골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있고 밑에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있을 때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각각의 진폭을 더하면 되죠. 요게 진폭과 요게 진폭을 더하면 아주 큰 마루가 되겠죠.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아주 큰 마루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어떻습니까? 골과 여기 또 골이 만났어. 아주 깊은 골이 만들어졌죠. 같은 방향 더하면 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더 2배 차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위에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가고 밑에 초록색은 왼쪽으로 갔을 때 여기는 마루인데, 자 여기를 파의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돼서 아까 합성을 겹치면 중첩이 되면은 요거 플러스라면 요거 마이너스 돼서 둘이 더하면 쌤쌤이 돼서 0에 가까워지죠. 여기는 골인데 여기는 마루니까 요 둘이 쌤쌤이 하면 0대1이 되죠. 그러면 전체 합성 진폭은 왼쪽에 비해서 아주 작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용수철이나 줄이든지 크게 우리 보통 보면 진동의 중심에서 제일 많이 진동할 때 이걸 우리 진폭이라고 말하죠.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진폭이 아니죠. 여기가 진동의 중심이 되니까 진동의 중심에서 제일 많이 멀리 떨어졌을 때 이 간격을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더 큰 마루가 생기니까 합성 진폭이 커지게 되었죠. 진폭이 크면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 진폭에 의한 커진다. 이래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오른쪽은 뭐겠어요? 작아진다. 이래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진폭이 커지는 일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더 큰 마루가 되고 골과 골이 만나면 더 깊은 골이 되어서 진폭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무슨 간섭이라고 하죠? 보강 간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신호가 약해지는 걸 우리는 뭔가 신호가 작아진다, 소멸된다, 또는 상쇄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이거겠죠. 자, 지금 초록색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파란색은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 둘이 딱 만나는 순간에 마루와 마루가 만날 때였대. 여기 마루가 마루가 만나죠. 마루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날 때도 깊은 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뭔가 우리 빨간 거의 합성판을 잘 살펴보면 이 진폭이 매우 커지죠. 처음에 들어오는 두 진폭의 2배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이 빨간색의 이 신호는, 자, 이 빨간색의 신호를 살펴보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정지해서 진행하지 않는 파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 우리는 정상파다 이렇게 말하죠. 줄이나 용수철을 어디에다 고정시켜 놓든지 진동시켜 보면은 전혀 진행하는 같은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수철을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나 이렇게 흔든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진동을 시켜 보면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진동하는 파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정상파,
서 있는 바다, 스탠딩 웨이브다, 진행하지 않는 바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바로 두 파가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서로 겹쳐져서 두 파가 중첩이 되면서 진행하지 않는 파처럼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의 쉬운 예는 우리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 줄에서 아주 깨끗하고 명확한 소리가 날 때 이런 정상파가 잘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듯이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듯이 두 파가 겹칠 때 이런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왼쪽으로 이런 파가 겹쳤을 때 두 파가 중첩이 되었을 때는 자, 이 파가 중첩이 되었을 때는 각각의 이제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겹치고 난다면은 전혀 상관할 것 없이 자기 길을 가버리죠. 이 작은 파는 이쪽에 와서 이렇게 가버리죠. 겹칠 때만 진폭이 커지고 작아지지 그 다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처음의 모습 그대로 가는 거. 이걸 우리는 파동은 독립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겹칠 때 특징이 신호가 때에 따른 두 지점에 커지기도 하고 어떤 지점에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는 간섭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간섭이란 거는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남이 뭔가 영향을 줘서 어떤 뭔가의 변화가 오는 걸 간섭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두 개의 파가 겹쳐서 신호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뭔가 특징적인 무늬가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간섭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나놓고 두 손으로 꼭꼭꼭꼭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물장구를 치면 어떨까요? 마루굴, 마루굴, 마루굴. 자, 이게 이제 마루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마루굴, 마루굴, 마루굴 이렇게 파가 진행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 파원 S라고 하죠. 소스 1, 파원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도 물장구를 치는데 파원 2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장구 치면 꼭꼭 찍으면 여기서 마루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신호가 지나가면 또 여기에 마루가 되겠죠. 요게 여기 갈 동안에 더 곱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이메일 지점, 이런 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S1에서도 신호가 오고 S2에서도 신호가 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루였다고 하면 마루골, 마루골, 마루골. 자,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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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골. 여기서는 마루가 왔죠. S1에서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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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여기서도 마루가 오고 여기서도 마루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 마루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더 큰 마루가 생기고. 자, 요런데 여기의 부분은 뭘까요? 여기서는 골이 오고 이쪽에서도 골이 오죠. 마루, 굴. 그럼 여기서도 마루굴, 마루굴, 마루굴. 그럼 여기는 바로 골과 골이 만나서 더 깊은 골이 생겼죠. 어쨌든 깊은 골은 진폭이 커진 거니까 요런 데는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데라 말할 수 있죠. 요 밝은 데도 보강. 그러면 여기는 마루인데 여기 2에서 오는 여기서 오는 거는 여기 골이니까 요런 데는 바로 소멸 간섭이라 말할 수 있죠. 소멸. 요런 데는 힘이 안 되는 소멸이죠. 요런 데는 신호가 센 데는 바로 뭘까요?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결파에서 두 곳에서 둘이 점을 딱딱딱딱 찍으면은 밝은데 요런 데가 바로 보강이 일어나는 데다 볼 수 있고 여기 아주 깊은 데는 여기 골과 골이 만나니까 여기도 보강이 되겠죠. 요런 데. 여기가 바로 힘이 안 되죠. 여기가 바로 소멸이라 말할 수 있죠. 여기는 마루와 마루인데 딴 데서는 골이 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섭 무늬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처럼 두 개의 좁은 틈에서 나오죠. 이런 걸 우리는 슬릿이라고 하죠. 좁고 긴 틈을 슬릿이라고 하죠. 왜 글자가 안 나오죠? 잠깐 슬릿 좁고 긴 틈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 밝은 데가 있죠. 여기서 지금 마루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요런 지점에서는 여기서도 마루, 마루, 마루. 이쪽에서도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그러면 여기서도 마루가 오고 여기 S1이라는 소스에서도 S2에서도 마루가 만나니까 더 큰 마루가 생겼죠. 우리가 물의 높이에 따라서 그 밝기를 잠깐만 살펴본다면 물이 이렇게 있을 때하고 물이 약간 볼록 솟았을 때 여기다 빛을 비춰보면 빛이 들어가서 여기 굴절이 일어나죠. 이렇게 여기서 빛이 보면 이렇게 해서 굴절되고 이렇게 해서 굴절되고 이렇게 굴절되는데 거의 빛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볼록하게 솟으면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거의 0도로 입사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물 높이가 볼록하게 솟으면 여기 빛이 많이 모여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볼록한 데가 주로 물이 밝다. 그러면 여기 어두운 데는 뭘까요? 자, 이쪽에서도 골이 가고 여기서도 골이 가면은 깊은 골이 생기니까 여기 새까만 부분 요런 데가 바로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두운 부분은 보강이 일어나는 데다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런 데 보면 희미한 데는 이쪽에서는 마루가 같지만은 여기서는 마루골이 와서 요런 데는 소멸되는 데다 말할 수 있죠. 요런 데 희미한 데는 요런 데는 소멸되는 곳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자, 좀 더 그냥 말보다는 이걸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교육하기 좋게 잘 만들어진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간섭 실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장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루골 이렇게 신호가 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보죠. 자, 물을 두 군데서 똑똑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잠깐 멈춰 본다면은 쫙 요랬을 때 여기가 밝은 부분 마루골 이렇게 오죠. 그럼 이런 지점에서는 뭘까요? 여기서도 마루가 오고 여기서 마루가 오니까 여기는 신호가 어떻게 될까요? 매우 커지게 되겠죠. 여기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런 데 어두운 데는 어떨까요? 여기서 마루골이 오고 여기서도 골이 오면 깊은 골이 생기죠. 여기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자, 요런 데는 어떨까요? 요런 데는 신호가 약해지죠. 마루 왔는데 여기서는 마루 사이에 골이 오니까 요런 데가 바로 여기 요런 데는 신호가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죠. 신호를 한번 지어볼까요? 요거죠. 자, 요거 진동을 한번 재보는 건데 아주 잘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런데 신호를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런데. 자, 그리고 요런데 신호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자. 자, 여기를 잘 살펴보면은 신호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진동을 많이 해버렸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는 진동을 적게 하는데 이게 많이 진동하죠. 자, 이런 데가 바로 뭘까요? 여기가 바로 진동을 엄청 많이 하는 보강 간섭이고 이런 데가 거의 소멸하는 데죠. 잘 맞춰보면 그럼 많이 진동하죠. 진동을 적게 하는 데를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의 차이를 민감하게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 각자 지점에서 자, 이랬을 때 여기는 보강, 요런 데는 소멸에 가깝다. 또 잘 맞춰야 되겠죠. 별로 진동 안 하는 편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두 개의 파가 겹쳐서 이쪽에서도 뭐가 마루가 온다든가 여기서 마루나 골이 와서 두 신호에 강약이 생기는 걸 간섭이라 말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물장구를 칠 때 물방울을 천천히 찍는 거와 빨리 찍으면 파장의 변화가 오겠죠. 자 그러면 진동수를 좀 더 빨리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물장구를 칠 때 빨리 치면은 마루와 마루 사이 간격이 파장이 짧아지죠. 그러면 이 무늬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가까워지겠죠. 자 그리고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실험을 할 때 이 두 개의 파원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가까워질 때,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좀 더 약한 데로 가보겠어요. 자, 그러다가 분리가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늬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쪽 부분을 여기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자,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여기 신호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천천히 진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간격을 보면 알겠죠. 또 마루와 마루 사이 간격이 멀어지니까, 자, 이 순간에 살펴본다면 여기는 신호가 약해졌다가 세졌다 약해졌는데 간격이 아주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동수를 변화시켰을 때 쫑쫑쫑쫑 빨리 진동할 때와 천천히 진동할 때 이 무늬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지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 요 두 개의 파원이 가까워질 때하고 멀어질 때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영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에서 이거는 우리는 파동성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슬릿의 간섭 무늬는 이 무늬 사이 간격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우리는 요 식을 잘 보면 여기 슬릿의 간격을 우리 이제 D라고 보통 말하고, 우리 이중 슬릿에서 여기 화면이나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보통 L로 놓죠. 보통 우리 실험할 때 보면 요거는 한 수미터 정도 되고, 요거는 면도칼 두 개, 아주 얇은 어떤 면도칼 두 개를 붙여서 칼로 깎으면 거의 뭐 0. 진짜 0. 몇 밀리미터도 안 되죠. 그래서 이 거리는 매우 크고 여기는 진짜 작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밝은 무늬가 일어나는 보강이 있고, 여기가 소멸이 있고, 여기가 아주 밝은 보강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보강 간섭. 여기도 대칭적으로 소멸, 아주 밝은 보강 간섭. 우리가 빛도 마찬가지로 마루와 마루가 만나도 큰 마루가 되고 보강 간섭, 골과 골이 만나도 깊은 골이 되면서 진폭이 커지니까 신호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사이의 간격에서 어떤 임의의 지점을 요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로 보통 놓는데, 요 델타 X로 놨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사이의 각을 우리 세타로 놨을 때, 자, 여기와 여기는 수직한데 여기의 각을 요만큼 틀었어요. 요 각을 세타만큼 틀었다 했을 때 여기가 결국은 요 사이의 각이 세타가 되죠. 자, 여기 보면 요거와 요 사이의 간격이 세타가 되어서 결국은 요거의 사인 성분이 요게 바로 거리 차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보면은 S1에서 요게 임의의 지점 P까지라고 했을 때 S1에서 온 거리와 S2에서 온 거리의 차이를 냈을 때 바로 차이가 바로 이거죠. 요거에다가 요 차이 냈을 때 요것이 바로 요 차이입니다. 요것이 차이인데 요것이 바로 빛의 경로 차이죠. 보통 빛이 오는 거니까 광경로 차다 이래 말했습니다. 경로 차이. 그런데
요 각이 우리 여기의 각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세타라 했을 때 요것의 D의 사인 성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D의 사인 성분이 됩니다. 자, 그림이 요래 되죠. 여기가 슬릿이고 요 슬릿인데 여기가 바로 세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요것이 바로 지금 경로차이죠. 이게 광경로차 세모라고 본다면은 요걸 우리 세모라고 보면은 자, 광경로차 괜히 여기 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요것이 바로 얼마 차이 나면 될까요? 요거 예를 들어서 한 파장 차이 나면은 여기서도 마루가 오고 요 밑에서도 마루가 가면은 한 파장 차이는 신호가 커지는 보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소멸이 되는 데는 여기서 온 거리와 여기서 온 거리에서 요것의 거리 차이가 반 파장이 나면은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쉬운 걸 하나 예를 든다면 한 파장 차이 날 때가 바로 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번에 밝은 거는 두 파장 차이 난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때 요 식을 좀 더 살펴보면은 여기에 각이 우리가 나중에 세타가 되어서 물론 세타면은 요 빗면의 길이는 요거가 수직하니까 요거가 L이고 요거가 X라고 보면은 요거는 사실은 빗변이니까 L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지만은 이 거리는 비해서 요 거리가 별로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빗변의 거리와 즉 빗변의 거리가 이거죠. L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인데 요거의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죠. 근사하면.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요거와 똑같다. 즉 요걸 근사를 하면은 D 곱하기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요거지만은 빗변은 결국 요 길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L분의 X는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무늬사의 간격을 우리 X로 놨으니까 X는 D분의 L 람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무늬사의 간격을 우리 X라 놨을 때 무늬사의 간격을 키우려면 파장이 길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슬릿과 화면 사이의 거리 L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빨간빛이 파란빛보다는 더 멀리 떨어진다. 그 다음에 슬릿의 폭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우리 아까 물결파에서 이 슬릿의 간격이 가까울 때와 멀리 있을 때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물장구를 칠 때 파장이 긴 걸 썼느냐 아니면 짧은 걸 썼느냐. 파장 짧은 거 치면은 무늬 사이각이 촘촘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한마디의 식으로 다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 간섭음에서 이 무늬 사이 간격을 키우려면 파장도 긴 빨간색 파장이 낫고 파란 것보다 그 다음에 슬릿의 간격을 좁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화면과 스크린 사이 간격을 멀리 하면 할수록 더 무늬가 더 멀어진다. 이 정도는 꼭 알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까 배웠듯이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말을 하시겠죠. 여기서 무늬 사이의 간격을 보통 X라 적기도 하지만 델타 X로 적기도 합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자, 우리가 스피커 한 대가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두 대를 놨을 때 지나가는 거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두 대가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스피커 두 대를 갖다 놓고 한 대 갖다 놨을 때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리 아까 여기에 우리 소스 1, 소스 2에서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여기서도 뭔가 신호가 오고 여기서도 뭔가 신호가 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루, 골, 마루, 골, 마루이 오고 여기서도 마루, 골, 마루, 골, 마루가 오면 마루와 마루가 큰 마루가 생기겠죠. 바로 이런 데가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골과 골 이런 데가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1번파에서는 마루가 왔는데
여기서는 골이 왔으니까 얘는 소멸이 되는 거죠. 이런 데는 소멸이다. 소멸. 이런 데가 소멸이다. 소멸. 그래서 우리 아까 봤듯이 S1에서 온 거와 S2에서 온 거리에서 차이를 냈을 때 한 파장이나 두 파장이나 차이가 없는 똑같은 거리, 이런 똑같은 거리는 보강이 일어나죠. 이 보강이다. 그 다음에 둘이 차이를 냈을 때 반파장의 차이 나는 마루가 오고 한쪽이 고리 오면 반파장 차이 또는 2분의 3파장이나 2분의 반파장의 5배 1, 3, 5, 7, 9로 간다든가 하면 이거는 소멸이 된다. 그래서 두 대가 있어야 무늬의 신호에 강약이 생긴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그림이죠. 스피커 두 대에서 마루골 신호가 왔을 때 여기서 마루가 오는데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골이 왔죠. 여기서는 마루가 오면 둘이 사라지면 우리 봤듯이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마루가 오고 이것도 같은 마루가 오니까 마찬가지죠.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소리가 빨리 이렇게 진동할 때와 천천히 진동하면 파장이 달라지죠. 이건 파장이 길죠. 여기는 파장이 짧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쭉 이렇게 지나갔을 때 신호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요거와 여기서 쭉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커졌다가 여기 이쪽에 약해졌다가 이쪽에 또 약해졌다 커졌다 하는 게 간격이 멀죠. 무늬의 간격이 멀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는 말은 요거와 천천히 진동하면 마루와 마루 사이 간격이 멀죠. 그러면은 바로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파장이 짧아지면 소리의 강약이 왼쪽처럼 촘촘하다. 여기는 쫑쫑쫑쫑 금방 소리의 강약이 나타나고 왼쪽은 소리의 강약 간격이 좁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요즘 공사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좀 참을성이 강한지 아니면 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포크레인 땅 파는데도 보면 막 벽돌 그 바위를 깨는데도 보면 길을 막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보면 잘 덮어쓰고 보호장구를 잘 쓰죠. 우리 굉장히 이런 거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안전에 잘 준비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다 보면은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락 가수들이 보면 젊을 때 막 크게 시끄럽게 듣다가 40 정도 돼서 그냥 기가 먹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음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한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뭘까요?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소음이 그냥 들어와요.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마이크를 놓고 외부에 소음 들어오는 거에 위상에 반대되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호 오는데 이 신호를 여기 귀 가까운 곳에 마이크가 요 소리를 감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가 왔는데 여기서 요 반대 신호를 요 부분에서 만들어서 둘이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폭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소음을 이 간섭을 이용해서 줄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거 소음이 바로 노이즈니까 캔슬, 취소하다 또는 뭔가 없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를 뭔가 줄이는 데는 반대 위상을 써서 마루가 오면 골로 만들고 마루가 오면 골로 만들고 골이 오면 마루를 만들어 가지고 둘이 섞어버리면 신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사람이 뭔가 보고 있는 거겠죠? 무슨 그림일까요? 바로 이것도 뭘까요? 비누막에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누막의 간섭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여러분들 비누막을 잘 살펴보면 아주 얇게 되어 있죠. 여기가 공기고 여기도 공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파가 진행하다 성질 다르면 만나면 일부분은 여기서 나오죠. 그럼 일부분은 굴절이 돼서 이 안쪽에서 다시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아까 요 옆에서 또 들어간 파와 이쪽 밑에서 온 파가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더 신호가 커지겠지만 마루가 올 때 요 밑에서 골이 온다면 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신호의 강약이 그 비누막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오는 신호와 여기서 오는 신호의 위상이 좀 달라지는 건 있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좀 그렇고. 자, 여러분들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DVD나 CD의 표면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각자 자기의 생각을 적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DVD나 CD 표면에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CD나 DVD는 자성을 띠는 물체가 아닙니다. 우리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자기 옛날에 그 녹음하는 테이프 같은 거는 자성을 띠는 테이프 있지만은 그런 데는 자석을 갖다 대면 안 되겠죠. 근데 다른 DVD나 CD는 단지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빛이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올 때, 자 보세요. 여기서 빛이 들어가고 나올 때 요거가 있는 데서는 여기서 나온 거와 여기서 나온 것을 둘이 소멸시켜야 되면 여기 신호가 사라지게 되고 요 바로 0이 지나가는 데죠.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어떤 하나의 정보가 된다면 여기 뒤에 빛이 들어갈 때는 그대로 오니까 같은 신호가 되니까 1의 신호를 갖고 오죠.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도 1.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 되겠죠. 여기 하나의 비트가 되니까. 그래서 요런 데서 요런 부분에서는 신호가 소멸돼서 그런데 자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쉬운 방법이 이거죠. 자 하나의 빛이 이렇게 와서 반사돼 나올 때 하나는 더 밑에 가서 반사돼 나올 때 자 요만큼의 거리 차이가 생기는데 요걸 두께를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마루가 오고 요는 이 밑에 가서 오는데 요 두께를 얼마로 처리하면은 요 신호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의 수직에 가깝다면 요거를 4분의 1 파장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가는데 4분의 1, 오는데 4분의 1이니까 요 거리 차이가 반파장이 차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루가 갔다면 여기서는 갔다 오는데 골이 오니까 둘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바로 두께는 바로 4분의 1 파장으로 해놓으면 가는데 4분의 1 파장, 오는데 4분의 1 파장에서 반파장 차이 나게 된다. 그래서 4분의 1 파장 차이 나게 하면은 신호를 소멸할 수 있다. 아주 멋진 아이디어죠. 때에 따라서는 반사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바로 무반사 코팅이죠. 갔다 오는 거와 갔다 올 때 요걸 둘이 소멸시키려면 요 두께를 요 굴절률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요거 보통 4분의 1 파장을 넣으면 갔다 오는데 거의 수직으로 갔다 오는데 반파장 차이 나니까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반사 코팅. 엔티 리프렉션 코팅에서 AR 코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 안경에 보면 무반사 코팅이나 그런 거 많죠. 광학 부품에는 반사가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간섭 이중슬립 간섭 실험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자, 슬리서의 간격,
자, 슬릿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냥 시꺼먼 데다가 여기 면도칼 2개로 쫙 그어버리면 되죠. 요 아주 구들이 가깝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좁고 긴 틈, 슬릿이라고 말합니다. 새까만 어떤 검은 막이 있는데 면도칼 하나를 쫙 그었을 때 요것이 바로 이렇게 좁고 긴 틈을 하나 끈 칼로 흠을 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슬릿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요거 슬릿을 2개를 뚫었다 이 말이죠. 요 간격이 바로 T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 무늬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싶다. 간격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까 배웠죠? 이렇게 어떤 임의의 지점 P 지점에서 했을 때 여기를 우리 문 S1, 여기 S2라 했을 때 S1, S1, P까지 간 거리나 S2에서 간 거리 했을 때 이 차이를 냈을 때 이게 한파장이면 보강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웠듯이 여기 각을 우리 이렇게 세타라고 놨을 때 여기서 90도에서 요만큼 세타를 돌리면 요 각이 결국은 세타가 되죠. 세타. 그러면 요것이 바로 거리 차이다. 요것이 반파장이면 소멸. 요것이 한파장이면 보강. 2파장이면 2번째 밝은 것. 그래서 D의 사인 세타 성분이 요거 한파장이면 보강이다. 요건 알고 있죠. 근데 사인 세타가 요것인데 요 거리를 보통 L로 놓고 델타 Y로 놨을 때 이 거리나 워낙 요게 작기 때문에 이 거리나 L이나 요 빗변의 거리는 같다. 물론 요거는 이거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빗변이니까 되지만은 요거 거의 근사하면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L과 같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보다 높이. 사인 세타는 원래는 L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분의 델타 Y지만은 요거 근사시키면은 L분의 델타 Y다. 그래서 L분의 델타 Y는 Y다. 그래서 무늬사의 간격은 D분의 L 람다. 그래서 무늬사의 간격을 넓히려면은 파장을 긴 걸 써라. 빨간색. 스크린 사이 간격도 넓혀라. 슬릿은 좁게 써라. 그래서 줄이는 방법을 지금 물었으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되겠죠. 파장이 짧은 걸 쓰면 좋다. D를 줄이면 안 된다. 키워야 되니까. 스크린 사이 거리를 줄인다. 그러면 좋죠. 그래서 뭘까요?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실선은 마루다.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이렇게. 자, P라는 지점은 뭘까요? 여기서는 골과 골이 만났죠.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이죠. 자, 이 중에서 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큰 마루 되니까 여기가 바로 마루죠.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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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마루, 골, 마루. 여기 큰 마루가 생기는 거죠. 그럼 가장 낮은 데는 어딜까요? 골과 골이 만나는 데가 가장 낮죠. P죠, P. 이거는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거의 평평한 면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R까지의 경로차는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한파장. 자, S1에서 R까지 거리는 한파장. S2에서 R까지의 거리는 한파장, 2파장이죠. 한파장이니까 람다로 붙이는 게 좋겠죠. 람다. 여기는 2람다. 그러면은 경로차 S1R하고 S2R의 거리 차이는 2파장 빼기 한파장이죠. 거리 차이니만 구합니까? 한파장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뭔가요? 이렇게 기획하고 이것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아까 우리 예전에 배우는 어떤 물리 1에서는 정상파라는 말이 나왔지만 요번 물리학 1에서는 정상파라는 말은 없지만은
자, 두 파가 중첩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매질이 되면 빠르기가 똑같으니까 자, 요게 여기 오면은 어떻게 되죠? 요 모습이 그대로 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가는 판을 우리 파랗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게 한 칸 갔으면은 우리도 여기도 오른쪽도 한 칸 가야 되겠죠. 그대로 여기 갔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그 다음 한 칸 오면은 여기 오겠죠. 여기 그대로 오면 여기 오겠죠. 여기 오겠죠. 그러면 빨간색은 우리 얼마나 갔을까요? 자, 파란 게 여기 두 칸 갔으면 빨간 것도 여기 두 칸 갔어요.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와 요거가 만나니까 진폭이 2배가 되겠죠. 근데 자, 살펴보면은 요것이 두 칸 가면은 여기 오고 오른쪽 것도 두 칸 오면 여기 오죠. 그러면 요게 세 칸 가면은 자, 한번 보세요. 요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죠. 이거 여기는 보강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P에서는. 자, 요게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가면 여기 자, 요거 두 칸 가는 다음에 살펴봅시다. 요게 두 칸 가면 요게 여기 두 칸 오죠. 그러면 요쪽 파도 여기 두 칸 오죠. 그러면 진폭이 항상 여기 0이죠. 보강이 아니다. 소멸이다. 그래서 이 나중에 겹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 파장은 똑같으면서 진폭이 2배가 되는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칸 한 칸씩 이동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정상파의 진폭은 원래 진폭이 요거니까 요거 A라 했으니까 요거의 2배 되는 2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갑자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보통 파동의 속력은 물론 요파가 여기 올 때 시간분의 이동거리에서 여기서 한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 되지만은 잘 살펴보면은 요것이 한번 진동해서 타고 오면은 여기 한 파장을 딱 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진동하면 여기 한 파장을 딱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한 주기 동안에는 한 파장이 가죠. 그러면 이 파형의 모습을 보면 파장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한 파장이죠. 한 파장.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네 칸. 네 칸이 한 파장이 되죠. 이게 우리 아까 얼마면 D죠. 그래서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이 4칸을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R의 변이가 어떻습니까? R의 변이. 여기 지금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요거 식을 고쳐 놓은 걸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면 T는 4분 V분의 4D가 되니까 한 주기 뒤에 파장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느 지점이냐면 R 지점이죠. 자, R 지점인데 자, 지금 오른쪽에서 오는 파의 한 주기 뒤에는 요 모양이 그대로 오겠죠.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는 파는 한 주기 뒤에 어떤 모습이 올까요? 네 번째 뒤에 있는 걸 보면 되죠. 여기서 네 번째 뒤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것이 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한 주기 뒤에는 한 파장을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이 오죠. 그러면 깊은 골이 되는 거죠. 골과 골이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뭐라 할 수 있나요? 되겠죠.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오늘 0의
실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빛도 파동을 띠고 있다. 물론 빛은 입자와 같은 성질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영의 실험에서는 이중슬릿 간섭 실험에서는 마루골로 설명하는 파동성을 띠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잘 유념해 봐야 되겠고, 간섭이 바로 뭐냐? 내가 여기서 뭐 하려고 하는데 남이 뭔가 영향을 줘서 내한테 변화를 주죠.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파동에서 어떤 데서는 마루나 골이 오고 또 저쪽에서도 뭐가 왔을 때 더 신호가 커지면 보강 간섭, 줄어들면 상쇄 간섭. 그래서 물결파에서 뭔가 강약이 생기는 걸 우리는 간섭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섭 조건은 그것이 둘의 경로 차이가 한 파장 차이 나느냐 반 파장 차이 나느냐. 둘의 경로 차이가 한 파장 차이 나면 위상이 같아서 신호가 커지고 반 파장이면 마루와 골이 만나게 돼서 신호가 사라지는 소멸 간섭이 일어난다. 두 파동이 겹치더라도 겹치기 전의 모습이나 겹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그냥 간다. 파동은 서로 독립성을 띠고 있다. 좀 더 관련된 문제는 요 아래 링크에 다 있으니까 꼭 찾아보길 바라고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